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기대를 가지고 또 이걸 보고 계시는지 얼굴 못 배우니까 참 궁금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벌써 두 번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정국가, 제국의 그 형성 역사를 뭐 상세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뼈대 정도만 한 30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강인데요. 이거 넘어가고,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메르하고 아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고, 이것이 고대 문명이고, 특이했다면 이 수메르 문명 중에서 이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나서 역사의 어떤 변환점이 되었다. 그 노아의 세 아들이 피부색이 이렇게 다른 것이 뭐 홍수 이전에 나왔는데 달랐을 리가 없고, 그러나 홍수 후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피부 색깔이 이렇게 달라진 인종이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뭐 그런 것을 이제 좀 의미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구바벨로니아하고 아시리아하고 신바벨로니아하고 페르시아까지만 이렇게 요 네 나라 얘기를 좀 형성 과정, 특기 사항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바벨로니아는 2000년에서 1530년, 아시리아는 1400에서 609년, 신바벨로니아는 70년, 페르시아는 550년에서 330년, 마케도니아는 여기가 표시는 없으면 380년인데 380년에서 30년, 이것도 한 350년 됐네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정국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이제 왕정국가 시대의 주요 국가의 흥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바벨로니아. BC 20세기입니다. 꼭 아까 표에는 2000년이라고 표시했지만은 BC 20세기에서 멸망한 AD 1530년까지가 고바벨로니아인데, 이 사람들의 시조는 이제 BC 2000년 중엽에 삼왕조가 멸망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르 사망조, 이게 우르는 수메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메르인들이 다스리던 우르 사망조가 멸망을 하고, 이 아모르인은 셈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셈족, 그게 황인종 계열,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시족입니다. 또 다른 시족, 아모르인이 유프라데스강 상류 바벨론의 제1왕조를 세우면서 시작이 된다. 아모르인이 유프라데스강 상류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가 바벨로니아죠. 바로 그 옛날 그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바벨로니아 요 짙은 색깔이 여기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짙은 색깔이 요게 통일된 바벨로니아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카드의 영토는 어디냐 하면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요 고구마처럼 요만큼만 있었던 것이 이게 아카드 문명인데,
그것을 이제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이제 그 제가 아무르라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아무르인들이 셈족 계열인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이쪽은 함족이고 여기가 셈이 지배하는 때고 이쪽이 야벳이 지배하는 야벳계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그래. 지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아스루인데 여기가 바로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로니아. 예, 여기.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간 지역이고 여기가 니네베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네베.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거 뺏어 갖고서 여기를 장악했던 곳이죠. 예. 여기에 보면은 이게 미안합니다. 아시리아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바벨로니아 땅이고, 하나 여기 신경 써서 볼 것이 여기 갈대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대아. 그러니까 요 지역의 지역 이름이 갈대아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갈대아 하는 데가 어딘지를 잘 모르셨을 텐데 바로 여기이고, 여기가 우르라고 하는 것이고, 예, 여기 우르크, 그리고 여기 바빌론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아수르의 여기 수도. 여기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로 바뀌는데, 요것이 이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요 바벨론 제국이고, 구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가 어디냐 하면 요렇게 이제 이 바벨론보다 더 이렇게 해갖고 이래 와서 드디어 아시리아가 여기까지 이집트까지 잡아먹는 대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한 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아시리아는 사실은 전성기로 하면은 이제 한 800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 이전부터는 아카드 시대부터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이 아시리아 지역이 여기인데, 아시리아 수도는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요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수도가 되고, 바벨로니아의 수도는 이 바벨론인데, 오늘날 바벨로니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날 바벨론, 이라크의 바벨론 여기를 얘기해요. 이쪽이 유프라데스 강이고 여기 티크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예. 자, 보니까 영토가 굉장히 넓지요. 예. 이만큼 이제 통일 국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일대 때, 이게 형성을 했고 6대에 가서 형성이 되는데, 지도를 본 김에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시리아예요. 여기 오늘날 시리아인데, 아시리아는 원래가 시리아 족인데 오늘날 시리아를 이런 건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건 이 전체를 아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를 아시리아고, 여기는 시리아예요. 그리고 여기 시돈, 테베 하는 것, 여기가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페니키아 문명 지역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유대 문명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이 BC 2000년 중엽 우루 3왕조가 이 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송해요. 이거 아카디에서 멸망이 되고, 그 후에 아무르인이 유브라데스 강 저 상류에 바벨론 제1왕조를 세우면서 바벨론 제국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대, 2대, 3대, 4대, 5대 지내고 전성기는 6대 함무라비
왕 때, 함무라비 대왕 때 메소포타미아 전체 통일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준 그 통일한 것은 6대 함무라비 때인데, 함무라비가 언제 통치했는고 하니까 기원전 1728년에서 1686년까지니까 한 50년 정도 통치를 했네요. 근데 이때가 전성기고 전체 통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고바벨로니아의 문화를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도로도 엄청 잘 정비가 돼 있고요, 운하도 정비가 돼 있고, 운하, 그러니까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운하가 정비가 돼 있었다. 그 다음에 중앙집권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편제도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 이 고바벨로니아에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오리엔트 전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 얘기와 같이 이제 해야 할 그 있는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모세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계명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보면은 많은 법이 성경에 엄청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세가 기록한 법전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가도 한 300년 정도 뒤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법의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의 법전에 나오는 정신하고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정신하고가 유사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은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 법전에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최고의 법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류가 알게 된 것이 언제냐 하면 1901년이에요. 1901년. 그럼 지금부터 120년 전에 야곱 드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가서 탑사를 하다가 새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런 제가 이 로제타 스톤하고 혼동을 하네요. 이건 쪼개지지 않았고, 어디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그 기둥 같은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법조문이 쫙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법조문이 282개의 조문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단군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법조문이 8개밖에 없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법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법이 많을수록 얽매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법조문이 282개나 있었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가 복잡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러나 이 법전의 이 정신은 동태복수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에서 동태, 똑같은 모양으로 복수를 해라. 누가 네 아버지를 죽였으면은 네가 가서 그 아버지를 죽여라. 네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네가 가서 저쪽 사람 오른뺨을 땡겨 때려라.
네가 뭐 손해를 100만 원어치 봤으면 반드시 가서 100만 원 손해를 지켜라. 이게 동태. 모양은 똑같은 복수법이다. 이게 성경의 동태 복수법하고 같아요. 내용이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야곱 드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돌게 새겨놓은 그 유물이 현재 파리박물관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구경은 시켜드려야 되겠다 사진으로라도.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구바벨론에 대해서 다 몰라도 좋지만은 함무라비 법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이 법전 최고의 법전을 만들고 그랬다. 그러나 BC 1530년에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히타이트 왕국에 의해서 구바벨로니아는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엄청 높은데 이게 뭐 높이가 2.8m인가 뭐 이쯤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면에 검은 대리석인데 면에 이걸 확대한 거고요.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런 글자를 해독한데도 시간이 걸리기도 했겠지만은 뭐 인류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법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됐고, 이 끝에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확대한 것인데 글쎄요 이게 뭔 내용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분이 더 이제 높은 사람인 것 같고 뭐를 갖다가 바치는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을 이제 위에 표시를 해놨네요. 자, 이렇게 큰 돌에다가 282조문에 대한 법조문을 해갖고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리엔트 지역에 모두 큰 영향을 줬던 법전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스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에게는 그리스한테 다시 할게요.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이거 이제 아시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을 시키고 바벨로니아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보다가도 훨씬 넓은 지역에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대했는 것이 이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예. 아시리아 제국은 BC 1400년에서 600년까지라고 했는데 히타이트가 이제 쇠퇴를 해 가자 중부 메소포타미아에 아시리아인이 건국을 했다. 그래서 아시리아인이고 아시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1400년에 세워졌지만은 BC 1300년까지 한 100년 동안은 국력이 키워나가갖고 한 100년 동안 국력이 키워나갔고 말이나 병장기, 철기를 도입했습니다. 철기가 대개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BC 1500년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활성화가 덜 됐고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나간 1300년경에 이제 이 활성화가 됐는데 철기를 도입했고 히타이트도 이 히타이트 사람들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한 것은 이 구바벨로니아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된 것도 이 사람들이 철기를 가장 먼저 사용을 했어요. 이 아시리아보다도 먼저 철기를 사용해갖고 철 전차를 움직이면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BC 9세기, 8세기 그러면 1300년에서 BC 9세기까지
한 300년, 400년 동안은 아시리아도 매우 내분이 일어나서 어려워 갖고서 나라가 멸망할 뻔했어요. 그랬다가 BC 900년에서 9세기에서 8세기까지 이제 구바벨로니아, 시리아,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BC 7세기에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갖고서 그 이집트 나라를 신하로 이용을 했습니다. 신하로 부려먹었다고요. 이 아시리아는 이제 제가 개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때도 있었고 했지만은 다 이런 바벨로니아도 시리아도 이런 걸 다 해고 아시리아 통일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리아를 얘기할 때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빼놓을 수 없고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최고로 악한 정치를 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째는 형벌이 아주 지독한, 극악한 형벌을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고 하니까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이집트면 만약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민족끼리 뭉쳐갖고서 데모를 한다든지 막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여기에 쳐들어온다든지 이러기가 쉽잖아요. 또 여기에 옛날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끼리 뭉쳐서 잘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뭉치고 이 시리아는 또는 여기에 그러니까 얘들이 쓴 정책이 뭐냐 하면 인종 분산 정책을 썼어요. 인종 분산 정책. 그러니까 여기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전부 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민님이 뭐 이런 여기에 갖다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에 갖다가 살게 해요. 강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여기 갈그미스에 가서 살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종을 완전히 민족을 깨버리고 인종을 그냥 뒤섞어 분산을 해갖고 특별한 인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책을 썼다 하는 것이 아시리아를 이제 역사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천리를 아까 말씀드린 천리가 그렇게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뭐 병장기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죽일 때에 칼로 죽이면은 그냥 고통도 적고 이러잖아요. 인종에게 최고의 고통을 느끼도록 죽였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여요. 이런 악독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이 영역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갖고 통치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끝날 때쯤 돼갖고서는 나라가 끝날 때쯤 돼갖고서는 옆에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요. 메디아 옆에 그 메디아가 있고 여기 엘람이 있는데 이 엘람이 이제 변해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메디아하고 엘람하고가 합쳐갖고서 여기를 쳐들어가게 되지요. 이때 이 엘람보다가 메디아가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가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엘람과 메디아의 연합군이 여기를 쳐들어가는데 이 아시리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나라든지 영원한 법은 없으니까 60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시리아도 내분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아주 멸망지경으로 들어갈 때 여기쯤에
어떤 민족이 살았는가 하면요. 여기에 칼두 여기 우르 그거만 칼두라고 하는 소왕국이 있었는데 얘들이 626년에 이 아시리아를 쳐들어가서 아시리아를 위태롭게 하고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은 609년에 망합니다마는 얘들이 쳐들어가서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거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예. 요 신바벨로니아는 BC 609년에서 539년까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던 갈대아인이 아까 그 갈대아 지도 보셨는데 요 메디아 왕국과 연합하여 아시리아를 멸망시킨다. 예. 다시 한번 지도를 예. 여기 있는 요 엘람 요 메디아 있죠? 예, 메디아 왕국하고 이게 칼두라고 하는 거하고도 이 엘람하고 여기 수산이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거든요. 요 남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 아시리아를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킵니다. 요 메디아하고 합쳐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신바벨로니아가 이거는 헤브라이 즉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여기잖아요. 이게 바벨로니아 시대에도 여기 했고 신바벨로니아도 이 아시리아 전체를 70년 동안 먹었으니까 이걸 다 먹었으니까 그때도 지배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이 신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의 변환을 일으키는 유대교를 형성하게 되는 요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그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물론 그 앞에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어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짧은 통치 기간에도 구바벨로니아의 그 이름을 딴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갖고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70년 동안 나라가 있었는데 결국 뭐 역사학자들이 전체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 70년 동안 짧은 세월을 보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신이 이 아시리아를 악독한 아시리아를 쳐서 멸망시키기 위한 신의 그 보복 또는 것이었다. 특히 이제 헤브라이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하는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550년에서 330년인데 페르시아인인 그게 아까 메디아가 있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할 수는 없고 메디아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페르시아하고가 있었는데 메디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메디아하고 엘람하고가 서로 둘이 이렇게 협조를 해갖고서 사는 과정에서 이제 이 메디아에 있는 그 힘이 센 왕이 실권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얘기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인데 결국 메디아의 왕이 딸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점점 커갖고서 자기 본 집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에 가서 이제
페르시아를 형성을 시키는데 그 페르시아 엘람은 그 이전에 있으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되는 것은 BC 550년이고 그때 그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키루스 2세입니다. 그래서 북쪽 메디아를 쓰러뜨리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이제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갖고서 왕이 됐는데 페르시아로 와서 왕이 된 사람이 키루스 2세예요. 그 메디아의 왕이 그만 그 아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데 그 얘기는 뭐 한 시간 정도는 해야 돼서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디아를 쓰러뜨리고 통일국가를 이룩합니다. 사실은 저 아수르를 쳐들어가고 할 때에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또는 신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메디아하고 이 페르시아하고가 연합작전을 폈어요. 연합작전을 펴서 메디아가 더 강했는데 그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왔다 갔다 뭐 사람이 많이 와. 그랬고 이제 이 페르시아는 BC 525년에 드디어 이집트를 원정해서 이집트까지 먹고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을 하고 이 페르시아의 3대 다리우스 1세 때 전국을 20개 주로 분할 통치를 합니다. 이 면적은 다음 시간에 제가 딴 지도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요 설명을 하면서 그때 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 이제 이민족, 다른 민족, 아시리아가 막 뒤섞어 놓은 이 이민족 탄압 정책을 관용 정책으로 해서 국력을 더욱 튼튼히 했는데 BC 333년에 마케도니아와 이수스 전투를 해서 패하고 그 3년 후인 333년에 멸망한다 하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인데 오늘 여기까지 개념적으로만 아시고 다음 시간에 헬라스의 쇠퇴와 마케도니아의 성장 요거 할 때 이제 페르시아와 이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이민족 관용 정책을 써서 막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째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했는가 하는 것을 역사표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왕정 국가인 바벨로니아, 구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신바벨론 사이 70년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주국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구바벨로니아는 그 법과 제도나 이런 것으로 거기를 통일을 했고 아시리아는 무력을 쓰는 나라로 페르시아는 관용을 쓰는 나라로 뭐 이제 이렇게 좀 서로 크게 구별해서 역사를 이해하시면은 뭐 거의 필요한 것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서로 간의 국가 간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놓고도 시간에 쪼달려서 이 만족치를 못해서 어르신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